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욕망과 예술, 그리고 거기서 이어져서 추상화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의 욕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올리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19금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욕망이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종류의 욕망이 다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내자면은, 자, 인간의 역사에서 욕망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지배계층들의 지배를 하기 위한 종교라든가 아니면은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존재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도 있고 사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나 법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춘추 전국시대나 그랬을 때 이런 왕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지배계층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의 사상을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좀 종교의 힘을 많이 빌려서 그런 욕망들을 제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데 나름 성공을 해서 신분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었고,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신분제도 없어지고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욕망을 제어하려는 행위들은 지금도 굉장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욕망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배 계층의 지배의 용이성을 위해서 존재를 했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동양에서는 유교 사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작가가 무슨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라든가 주식 얘기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야, 작가는 그림을 그려야지.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지. 뭐는 뭐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교만으로 이렇게 한정 짓기는 좀 뭐하지만, 동양에 있는 많은 그러한 사상들이 다들 직업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모름지기 뭐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 잘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지배계층은 밑에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죠. 절제를 해야 되고 문란하게 지내면 되지 않고.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지배계층들은 다 문란하고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종교 같은 데에서도 나오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종교인들은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예라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한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네가 그걸 먹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걸 먹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먹지 말라고 하죠.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거는 잠깐 살짝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선악과를 보면은, 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자, 지배계층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억압이 들어가면은 욕망의 억압이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욕망은 터집니다. 욕망이 표출이 돼요. 하지 말라고 무조건 잡아두면은 그게 마치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저희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근데 사과를 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거는 뭐 하느님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자, 옛날에 지배계층들은 어땠냐면은, 일단은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왜 낭독을 했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책이라는 건 엄청나게 비싼 거기 때문에, 뭐 정말 좀 부유한 곳의 교회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은 뭘 하냐면 다 같이 성경책을 꺼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신부님이 읽어주면은 그냥 그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에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 게, 그러니까 통일된 책이 없고 들은 거를 구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오지에 있는 곳에서는 좀 전혀 다른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기억나는 대로 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얘기하면 기니까. 자, 아무튼 쫓겨나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유를 얘기를 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야, 이걸 먹으면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게 또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원죄라고 표현을 하고 네 아무튼 요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뭐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지배계층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의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위에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소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면은 너한테 일일이 이유를 얘기해 줄 수가 없고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냥 까라면 까라.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신의 뜻을 더 많이 아니까 일단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위대한 장인 정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물론 뭐 일본의 민족성에 그런 게 있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새 시대를 만들어 가면서 위에서 야 너는 너네 가문은 평생 이것만 해. 너네 꼭 이것만 해. 이렇게 정해 놨다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근데 지배계층들은 맨날 여행 다니고 예, 잘 놀러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그 여행이 왜 그랬는지는 또 아유, 이런 게 자꾸 생각나면 안 되는데 또 들어가면 또 복잡하니까. 자, 아무튼 동서양 상관없이 지배계층들은 아랫사람들을 어,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서 나중에 이거를 우리의 종교로 삼아가지고 지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종교는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을 때, 교황이 아주 강력했을 때는 그 왕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왕들이 종교를 어느 정도 선택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황청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자기네 영국 영국 선교회인가요? 뭐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나라마다 약간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야 그냥 우리는 같은 기독교긴 한데 그냥 다른 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한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독교라는 게 많이 깔려 있기도 했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 이념이 그 나라를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나 동양도 마찬가지로 그 제일 큰 유교 사상 같은 게 나라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섬겨야 되고 윗사람에게 예의를 차려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 게 다 좋은 얘기긴 하죠. 좋은 얘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밑에 사람들한테만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사람들은 술 먹고 뭐 여자 어떻게 하고 맨날 어디 유락 가서 뭐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 왕이 있습니다. 왕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왕에게도 유교 사상을 굉장히 강요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중국 황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도 뭐 그렇긴 했는데 그 변을 보면은 그거를 밑에 있는 신하가 먹어봐 가지고 항상 상태를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왕들이 이렇게 변을 보거나 뭔가 잠자리를 갖거나 할 때 주변에 신하들이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를 창피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왕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왕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배 계층과 그 하위 계층이 있죠. 평민들이 있어요. 지배 계층과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절대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왕과 신하 같은 경우에도 신하 이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없어요. 야, 왕이라는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부끄럼 그런 건 없습니다. 왕들은 남들 앞에서 사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똥도 싸고 뭐 트림도 하고 뭘 하더라도 뭐 채통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온갖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밑에 사람들에게는 예의와 법도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요를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위에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이게 미술 얘기하는데 이거 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얘기의 주된 거는 욕망을 억누르게 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어떻게 됐든 폭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배계층들은 예술적으로는 어떤 욕망을 가졌었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옛날에는 초상화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평민들이 초상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뭐 돈이 없어서 못 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막 꼴값을 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아예 그거 자체가 금기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어 이렇게 열리기는 했지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화가 같은 사람들이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게 아니면은 초상화를 그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 초상화를 그리든 아무튼 그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자기들은 했단 말이죠. 자기들은 예술을 했습니다. 지배계층들은 예술 자체를 점거했어요. 이거는 어떠한 시대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아우 뭐 나 같은 서민은 예술 같은 거 모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예전에 이런 지배계층들의 사상이 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우 뭐 쇳내 같은 낮은 사람이 무슨 예술인갑쇼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누구나 내가 예술에 대해서 가지고 싶고 그러면 예술을 가질 수 있죠. 음, 뭐 한 가지 더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것도 듣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 아주 많은 경우에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 인간의 욕망을 한정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나서 토론을 해보죠. 야, 네가 그냥 좀 행복하게 먹고 살려면 뭐가 있으면 좋겠니? 아, 나는 뭐 적당한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적당한 집에 뭐 적당한 식량 그리고 적당한 뭐 이 정도 있으면은 되지 않겠니? 그 정도면은 뭐 사람이 잘 살 수 있지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주의적인 복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인간에게는 이 정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게 약간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당장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걸 제정했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스마트폰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스마트폰이 왜 필요해?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왔잖아.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은 갖고 싶어집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병은 치료해 준다니까.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은 더 좋은 치료 받고 싶어요. 야, 무슨 집이 필요해? 야, 집은 그냥 살 집이 있으면 돼. 살 집이 있으면 되니까 그냥 이 정도 집, 네가 실거주할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근데 부동산 사면은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야, 옷이 뭐가 필요하니? 그냥 인민복 다 입어. 예, 근데 인민복 입다가 나도 돈 좀 있는데 나 좀 내 개성을 살리고 싶은데 나 좀 저 옷도 갖고 싶고 명품도 갖고 싶고 샤넬도 갖고 싶어. 이럽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면은 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자기 부모도 때려 죽이고 동네에 있는 부자들 다 때려 죽였죠. 그리고서 뭐 인민은 평등하다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지배층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사회주의에서 지배층이 있으면 안 되지만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오쩌둥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밑에 사람들에겐 평등, 그리고 여러 가지의 뭔가 사회주의 인간은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본인은 어떻게 했죠? 엄청난 부자, 초월적인 권력으로 살고 뭐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네.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 사상 막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평등을 강조를 하지만 지배층들은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이런 한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사회주의 하나만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러면 또 약간 역시 좌파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회주의고 아니고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 자체가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아니 뭐 여러분 그냥 살려면은 실거주 주택 하나만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집도 좋은 집 필요합니까? 이런 집만 있으면 되잖아요. 했는데 자기는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도 주고 있어요. 월세도 올리지 말자 그랬는데 자기는 20% 올려요. 왜냐? 나는 지배계층이니까. 물론 이제 사람의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래 남들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안 그런 거거든요. 그 남들한테 정책을 낼 때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죠 하는데 막상 자기는 보니까 우리 집 시세가 이러네. 그럼 우리 집 시세가 이러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95% 받을까? 했는데 자기 말이랑 달라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아주 음 어떠한 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사적으로 뭐 예를 들어 노예 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예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뭔가를 깨부수면은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노예의 자식이 뭔가를 깨부수면은 다리를 하나 잘라버려야죠. 네. 내 일과 남의 일, 지배계층의 일과 피지배계층의 일은 다른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지배계층에 왔으니까 뭐 잘 살아야지. 뭐 좋은 아파트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뭘 해야지. 그렇지만 야, 너네들은 서민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차도 그냥 뭐 경차 타. 경차 타면 우리가 혜택 줄게. 야,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야. 임대 아파트 살아. 임대 빌라 살아. 빌라도 좋더만 요즘에는. 하루 10,000원이면 다 먹고 살더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욕망이 줄어들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 생각 지우고 그렇게 되면은 욕망을 잠재우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거나 아오지 탄강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중국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누군가요? 그 알리바바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어 잘못 말했다가 어딘가 끌려갔다라는 게 뭐 거의 뭐 기정사실이죠. 아무튼 아우짓 한강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중국처럼 그냥 이렇게 뭐 죽여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닌 걸 알죠. 이제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없는데, 신기한 거는 이게 꼭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다라는 게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욕망은, 억압된 욕망은 더 배출됩니다. 억압을 하면 할수록 분출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인간은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항상 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무분별하게 배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인간의 욕망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오히려 커집니다. 욕망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가 자체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풀어줘야 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나라들마다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나라는 뭐 대마초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유럽 같은 데는 뭐 허용해주는 뭐 다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느 정도 분출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복지의 천국 이런데 막 북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좋지 않냐. 근데 거기 스웨덴이었나요? 그런데 나라 가보면은 다른 세금은 많은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쪽들을 보면 아직도 왕도 있고 귀족도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 받아들일게. 그렇지만 우리가 너네랑 같이 놀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북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계층의 이동이 사실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원래 부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부자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중국 같으면 원래 부자 다 때려잡고 자기네들 혁명을 일으킨 공산당원들이 불을 싹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꾼 건 뭐냐면은 지배 계층을 바꾼 거예요.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긴 바꿨지만 지배 계층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지배 계층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귀족들이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러면은 용인할게. 너네 이렇게 하고 복지하고 다 해. 그렇지만 우리는 상속세를 없애자. 예. 그래서 자기네들의 성, 그런 자기네들의 재벌들의 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세금 없이.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대로 그대로 가고, 밑에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계층 간의 이동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보면은 전두환 때 이렇게 그 뭐야, 프로야구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 그리고 우리가 마약도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서 너네도 하고 싶은 것 좀 해라. 뭐 이런. 근데 뭐 이런 거는 하나 따지면은 뭐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긴 얘기인데,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세상의 기본이 신분제에서 자본제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본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근대에 들어오면서 18세기 이럴 때 평민인데 양반보다 돈이 더 많아. 이런 경우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양반인 척을 하고 다닙니다. 양반인 척을 하고 다니는데 뭐 하냐? 그림 같은 것도 하고, 집에 좋은 집도 짓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막 춘화 같은 것들도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평민들은 막 그림 같은 것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에서 예술의 여부 자체가, 야, 그게 무슨 예술이 왜 인간의 욕망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쉽게 봤을 때, 자, 지배계층은 화려한 옷이 가능합니다. 옷이나 집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왕보다 화려할 수 있나요? 왕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을 수는 없죠. 네, 근데 지배계층이면은 화려한 옷이나 집이나 이것도 예술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림만 예술이었을까요? 조각만 예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옷을 잘 만드는 사람도 예술가고 집을 잘 만드는 사람도 예술가죠. 네. 이렇게 돼서 남들과 다르게 내 개성을 나타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자, 원래는 뭐 초상화를 그려야 되고 아니면은 종교를 그대로 이제 해야 되고 인간의 그림, 미술 이건 뭐였습니까? 재현이었어요. 재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똑같이 그려야겠죠? 똑같이 그리지 않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겁니다. 이거는 마치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가 노트나 아니면은 제가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추상에서 반추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안전 추상이 되고 나는 재현보다 빨간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을 그렸는데 나는 보니까 원래는 여기가 녹색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녹색이에요. 근데 나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노란색을 칠하고 싶어. 노란색이 있으니까 더 예쁜데? 노란색이 있고 이유는 모르겠어. 좀 파란색을 좀 요렇게 하면은 더 예쁠 것 같아. 이러면서 뭐가 되냐? 해체가 되는 겁니다. 해체.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듣죠? 뭐 이렇게 피카소의 그림들을 보면은 인간이 점점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큐비즘이 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재결합이 되고 막 그러는데 왜 똑같이 그려야 돼? 당연히 똑같이 그려야지. 야, 농부는 농사를 짓고 어? 뭐야? 뭐 여자는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도 이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음. 뭐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코가 여기 있는데 코가 여기 꼭 있어야 될 필요 있어? 나는 이 코를 지우고 나는 코를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거야. 야,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돼? 그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에는 추상까지 가는 겁니다. 자, 물론 제 영상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추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는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추상은 원래 존재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근대가 넘어가면서 꼭 추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욕망의 측면에서 봤을 땐 이렇지만, 원래 추상은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혼돈의 카오스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배계층들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배계층의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 나쁘게만 볼 수도 있겠지만 필요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뭔가 체계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뭔가 사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필요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 욕망이라는 거를 무조건 억압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어, 이것도 이걸 복잡하게 들어가면 아주 긴데 일단 오늘 영상은 이미 길어졌으니까 그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류의 많은 역사 속에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의 욕망을 항상 억누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는 뭐 부족이나 나라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성의 성욕을 금기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씩 브라질이나 그런 쪽의 뭐 드라마라든가 쇼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여성의 성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아예 뭐랄까 우리랑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당연하죠. 그거는 인간으로서 성욕이 있는데 당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하는 경우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나라들마다 그것이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을 게 풍족하지 않은 경우에 성욕을 너무나 드러내면은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거죠. 인구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절제를 시켰다. 막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만 짤막하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나라들마다의 그 배경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심지어는 똑같은 조건인데 아예 반대적으로 어, 그 뭐라고 하지? 사회 분위기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나 사람들마다 원하는 욕망이 다르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억압을 하려는 거는 항상 있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억압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분출이 되어서 기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탁상 공론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설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론을 할 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욕심은 없을 거야. 이런 전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망이 많을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예시를 들어야지 좀 좋은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전제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저는 뭐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다 그래요. 예,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죠. 사람들은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사면 또 사고 싶고, 집 하나 사면 2개 사고 싶고, 차 사면은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차를 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차를 사는 거에서, 야, 작가가 무슨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냐? 자, 욕망이 없는 사람은 작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타인의 욕망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 예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욕망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